이슈 나옵니다. 오늘은 중국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중국의 수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중국의 경기 회복이 빨라지는 것인가 여기에 많은 관심이 모였는데요. 생각보다 회복이 빠를 것이다 라는 시각도 있고 또 유럽과 미국의 상황을 봤을 때는 중국의 회복 아직까지는 좀 느릴 수 있다라는 전망 나오면서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중국 수출 지표 전망을 좀 들어보고요. 나오는 대로 바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춘절 관련주들 들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요. 계속해서 들고 가야 하는지도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토마토의 차은정 기자와 전정현 전문가 그리고 허준식 해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중국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아직 지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해설위원님께서 예상치가 어느 정도인지부터 좀 점검을 해주세요. 네, 일단 중국 수출입 동향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일부 해외 사이트에서 한 10시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었는데요. 저번 달, 그러니까 12월 달치 확인해 봤더니 오전 11시에 나왔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이제 한 30분 정도 있으면 나올 것 같고요. 컨센서스도 물론 이제 기관 집계치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일단 중국의 1월 수출은 전년 대비로 한 17% 정도 증가했을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 12월 달에는 14% 늘었었기 때문에 그때보다 좀 더 개선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입이 조금 이제 인상적인데요. 수입은 1월 달에 무려 23.3%가 증가를 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12월 달에 6%보다 훨씬 더 개선된 것이고 작년 1월 달보다도 훨씬 좋아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무역수지 같은 경우는 220억 달러 흑자로 추산이 되는데 이 역시도 전년 대비로는 33% 증가한 그런 수치입니다. 다만 이제 무역수지 같은 경우는 수입이 1월에 상당히 늘어나게 되면서 지난해 12월 달에 기록했던 316억 달러보다는 흑자폭이 다소 전월 대비로는 좀 둔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합을 해보자면 중국의 1월 물동량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겠고 전망치가요. 특히나 이제 수입이 크게 증가를 할 것 같은데 이것이 이제 중국이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내수 위주로 내수 쪽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책 방향과 같이 일치하는 것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봐도 될 것 같고요. 또 그만큼 중국 소비가 견고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증시에서 연결해서 좀 해석을 해보자면 소비재가 상대적으로 탄력을 더 받을 수 있겠고요. 이게 이제 생필품 관련한 필수 소비재든지 간에 아니면 IT나 자동차 등 경기 민감 소비재든지 간에 소비재 섹터가 훨씬 더 투자 쪽보다는 민감하게 좀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물가지표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연결해서요. 이따 오후 2시 반에 이건 이제 확정친 것 같은데요. 네. 시간상으로는요. 물가지표, 소비자 물가랑 생산자 물가가 다 같이 발표가 되는데요. 지금 물가지수 컨센서스를 보면 1월 달에 중국의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로 2% 상승하면서 지난해 12월 기록했던 2.5% 상승보다는 상승률이 둔화되는 것으로 안정되는 것으로 물가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는 지금 1.6% 마이너스 기록할 것 같아요. 1월 달에. 그래서 이게 12월 달에 마이너스 1.9보다는 조금 개선되겠지만 여전히 하락세가 유지될 것 같아서 일단 물가가 강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중국이 이제 금융 완화책 펴기에도 유리할 것 같고요. 어제 뉴욕 환시에서 보면 이제 유로가 급락이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드라기 총재가 발언하기로 왜 우리 유로존 경제가 힘든데 유로가 이렇게 강한지 모르겠다라고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BOJ를 겨냥한 발언이라고도 지금 FS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은 ECB가 개입한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이제 유로가 급락을 했었고 달러가 급등으로 돌아섰는데 아마 중국 같은 경우도 이 물가가 지금 안정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떻게든 본인들이 생각하는 펀더멘탈 이상으로 위안화가 강세로 간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물가가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 완화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요. 또 중국이 물가 안정 관련해서는 국내 증시에서 봤을 때는 트로이카죠. 은행, 증권, 건설. 건설은 일부 업체가 지금 실적 악화 때문에 조금 힘들긴 합니다만
그냥 원론적으로는 일단 돈이 풀리고 이렇게 완화책이 나온다고 한다면 유동성 수혜군인 은행, 증권, 건설 쪽도 좀 단기적으로는 긍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수출 지표와 물가 지표 함께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자, 일단 오늘 지표 발표 앞두고 상하이 종합지수는 소폭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 0.08% 하락한 2,416선으로 개장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12월 지표 잠깐 생각이 안 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의 수출은 1년 전보다 14.1%가 늘어서 당초 예상치인 5% 증가를 훨씬 웃돌았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5월 이후 7개월 만에 최대 수치를 기록한 것이고요. 수입도 6% 늘어서 당초 예상치인 3.5% 증가 크게 상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때문에 이제 1월의 지표가 더욱 기대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문가님, 지표가 나오면은 우리는 어떤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도 한번 짚어주세요. 네, 근데 사실 뭐 물가 상승률이 이제 겨울에 이제 계절성이 있어서 좀 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물가 지수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겁내할 건 아니고 GDP 대비해서 얼마만큼의 상승이 있는가, 그리고 계절성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요인들을 점검을 이제 해보고 전반적 흐름을 좀 파악하시는 게 보다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중국 소비자 물가 세부 항목을 보면은요, 그 표에 나와 있듯이 되게 채소 값이 특히 그 12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무래도 날씨 추우면 채소값 오르겠죠. 네. 예,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았나 그런 판단이 좀 들고요. 그리고 겨울철에 반짝하는 식료품 물가가 차트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 연두색 선입니다. 그래서 차츰 그 봄철로 가면 갈수록 물가가 떨어지죠. 네, 물가가 떨어지는 그런 패턴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그 중국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현재 밑에서 약간 올라오죠. 네, 올라오지만은 아직까지 이제 위험 수위는 절대 아닌 상황이고요. 그렇게 봐야 되겠고. 자, 그리고 지금 성장이 동반된 물가 상승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GDP가 상승을 해 가면서 물가가 차츰 오르는 것은 별 영향, 마이너스 영향이 없다. 네, 그렇게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아까 그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물가 상승률의 계절성을 감안한다면은 지금 현재 그것은 지금 현재의 지표는 별로 그렇게 마이너스 요인이 아니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네. GDP 반등권과 같이 어우러져서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GDP의 반등과 함께 체크를 해야 된다 정리해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지표 발표를 좀 기다리는 동안에 또 춘절 효과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보다도 훨씬 길게 쉽니다. 그리고 많은 소비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아마 춘절 수혜주들 방송에서도 워낙 많이 거론이 되다 보니까 미리 좀 사전에 매입을 하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자에게 질문 드릴게요. 차은정 기자, 이번 춘절에 예상되는 중국의 관광객 그리고 경제적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올해 춘절 연휴는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입니다. 관광업계는 이 기간 지난해 동기 5만 명 대비 25% 증가한 6만 3천 명의 중국인이 방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중국 관광시장 전망은 밝은 편입니다. 작년 하반기 중국의 새 지도부가 안정적으로 정권을 이양받아 소비 진작을 통한 내수 확대 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아웃바운드 규모와 해외 소비액 역시 전년 대비 각각 15%, 20% 성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올해 중국인 유치 목표를 328만 명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는 전년 방한 중국인 283만 명 대비 16% 증가한 수치입니다. 예년보다 많은 중국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기대되는 모습입니다. 한국관광공사 한화준 중국팀장은 춘절에 중국인 관광객이 몰리고 있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 관련 업계가 다양한 상품 개발과 홍보, 인센티브 관광객 모집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간 것이 주요했다며 이번 중국인 관광객의 방한 러쉬로 1월 한 달간 얻어질 경제적 효과는 1,0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춘절 중국인 관광객 증가에 거는 기대가 높습니다. 노아람 대우증권연구원은 춘절을 앞두고 해마다 중국 유동성 공급이 증가한다며 지난 5일 중국인민은행이 역RP 발행으로 사상 최대치인 4,500억 위안을 공급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 2009년부터 춘절을 전후로 한 20일간
상해 종합지수와 코스피 추이를 살펴보면 모두 춘절 이후 상승세를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노아람 연구원은 중국인의 한국 관광 증가로 관련 소비 수혜주인 화장품과 의류, 음식료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일부 종목들은 코스피 대비 상대적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이 중에서는 뭐 최근에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죠. 하지만 또 어제 시장을 보시면서는 걱정하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거론이 됐던 에이블 CNC의 코스맥스, 오리온 등이 하락을 했고 에이블 CNC는 거의 6%나 빠져서 무슨 일인가 또 생각하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지난해 추이를 좀 살펴봤더니 아무래도 그 전에 미리 좀 올랐던 부분이 있고 춘절 관련주들, 춘절 근처에 대해서는 뭐 짧게 봤을 때는 수익률이 별로 안 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진입하시기에는 좀 늦은 감도 있는 것 같고 미리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쯤 내가 수익을 내고 나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춘절 이후까지 끌고 가야 되는 건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특히 그 대표적으로 과거에 그 화장품주 쪽에 이제 투자를 하신 분들이 이제 많을 겁니다. 근데 화장품주들은 이번에 춘절 효과가 소용이 없죠. 오히려 주가가 내려오고 있어요. 네.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뭐 춘절보다는 역시 양회 쪽에 포지션이 더 강하게 주가에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전통적으로 이제 그런 흐름을 보였던 것이 지금 현재 그 그림에 나와 있죠. 춘절보다는 양회 때 오른쪽이 코스피고 왼쪽이 상해입니다. 그러니까 상해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 시장보다 더 크게 올랐지만은 대개 보면은 춘절이나 양해나 효과가 비슷해요. 그죠? 네, 비슷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 코스피 시장은 춘절 즈음에서라기보다는 양회 때의 10년간 평균이 더 낮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측면들을 이제 가지고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양회 때 시세를 좀 낼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질 필요가 있죠.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근데 이제 AVCNC 같은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네. 화장품주가 왜 약한가 지금 화장품주 지금 AVCNC 같은 경우는 여기 차트에 보시는 바같이 주봉이 완전히 추세 깨졌죠. 네, 깨져 있습니다. 구조적인 성장 스토리는 존재하지만 지금 현재 뭐 PER 밴드나 또는 이제 PBR 밴드로 볼 때 굉장히 높죠. 지금 올해 그 퍼 같은 경우가 한 13배 이상 정도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AVCNC의 주봉을 봐서도 이제 추세가 깨진 모습이고, 그리고 특히 그 EPS 같은 경우를 한번 올해 전망치를 보면 지금 이제 차트에 나와 있죠. 그래서 점이 잘 안 보입니다만은 대개 이제 5,300원대 오른쪽 그 수치를 봐야죠. 5,300원대 EPS 정도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6,000원 정도, 6,200원 선이죠. 네, 6,200원 선 정도 이제 전망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은 지금 현재 PER이 결코 이제 낮은 거는 아니라고 판단이 들어요. 더욱이 지금 뭐 ROE 같은 경우도 그다지 이렇게 크게 PBR을 정당화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고 그런 측면들을 좀 감안해야 되겠고요. 그 수급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이제 수급 그림을 보시는 바와 같이 역시 아직은 그 기관이나 외인들이 팔자에서 돌아서질 않고 있어요. 네,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한번 볼까요? 코스맥스도 주봉 한번 보시면 역시 AVCNC와 같이 이제 무너져 있고, 그리고 역시 2013년도 EPS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전망치가 되게 1,500원 선이죠. 평균적으로 보면. 네, 그 정도 수치입니다. 그리고 특히 그 ROE가 30% 정도 되는데 PBR이 지금 7배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실적보다 먼저 앞서서 주가가 간 것이 지금 현재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2014년도 EPS도 이제 나와 있지만 그런 감을 이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고요. 자, 그리고 코스맥스 수급도 역시 기관 외인들 아직 타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리온 같은 경우도 한번 보세요. 오리온 같은 경우도 주봉이 완전히 깨졌죠. 그리고 2013년도 EPS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지금 한 28,000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 2014년도 거를 보면은요, 4만 원대를 최고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역시 그 PBR 개념이나 PER 개념으로 보면 높습니다. PER 개념으로는 한 36배 정도 수준, 그리고 PBR 개념으로는 ROE는 한 17%가 되는데 네. 지금 그 PBR이 5.7배니까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 좀 마이너스 요인이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국 종합적으로 본다면은 제가 아까 말씀을 이제 첫 페이지로 가서 중국 관련주의 전략은 화장품주 쪽은 구조적 성장 스토리는 존재하지만 수급이 다 깨져버렸다. 그리고 실제 가치보다 너무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조정은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미 과거에 작년에 큰 산을 한번 형성을 했죠. 그래서 지금 물량 압박이 존재하고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여기서 이제 초점은 새롭게 시작하는 거는 괜찮다 이거죠. 네. 네,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았다가 올해부터 좀 턴을 좀 할 가능성이 있는 거. 가령 예를 든다면 이제 베이직하우스나 락앤락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예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이 보여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이직하우스 같은 경우는 차트상으로 보시면은요. 네, 역시 조정을 예전에 많이 받았다가 이제 턴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패턴이죠. 네. 그러니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고요. 실적도 괜찮을 것이고. 반면에 이제 락앤락은 오늘 실적 발표가 됐죠. 네, 실적이 조금 좋게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래서 좀 하락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락앤락과 마찬가지로 작년에 어려웠던 과정에서 올해는 기저효과 때문에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화장품 쪽보다는 이런 의류주나 락앤락 같은 쪽으로 이동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나. 대신에 춘절 때 지금 이제 다가왔으니까 여기서 조정을 받고 양해 때 오를 거니까 조정 시에 들어가셔야 돼요. 예, 지금 바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지난해 락앤락 참 힘들었는데 최근에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해설위원님, 네. 전문가님께서도 짚어주셨듯이 춘절보다는 양해 때가 더 좋았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네네, 예. 양해까지 아예 뭐 종목들을 좀 선별해서 끌고 가보는 건 어떨지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네, 일단은 그 중국인 소비 확대 수혜군 관련해서는 좀 이제 리스크 요인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일본인 관광객이 줄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요인이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 사람 숫자로 보더라도 중국인은 이번에 이제 춘절 때 한 6만 4천 명 들어올 거라고 그러는데 12월 한 달간 일본인이 들어왔던 것만 따지면 21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올 절대적으로 상당히 일본인이 많았었는데 이게 이제 중국인이 추월을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일본인이 적어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네. 근데 이제 지금 12월 달만 놓고 보면 일본인 입국자 수가 21만 명인데 이게 이제 4개월 전보다 무려 3분의 2가 줄어드는 수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아마 그 기존에 좋았던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쪽들, 중국 소비 확대 수혜군으로 묶여있던 쪽들의 약세 요인으로 좀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춘절 앞두고 중국은 항상 그 유동성을 늘리곤 했었는데 이번에도 아마 이제 이번 주나 다음 주 초까지 해서 연결해서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1월 달에 중국의 이제 위안화 신규 대출이 1조 위안으로 전달보다 거의 한 2배 정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이겠다는 걸 일단 좀 말씀을 드리고 좀 겹칩니다. 호황제가. 그리고 네. 이제 종목별로 보면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은 뭐 사도 될 것 같은데 아주 썩 그 마음에 들만하게 저평가되는 쪽들이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쪽에서도요. 그리고 이제 중국은 이제 올해 3월 3일 날 양회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국회격인 전인대가 열리고요. 또 이제 정책 자문기구인 정협도 같이 열려서 3월 3일부터 이제 양회가 시작이 되는데 키워드는 지금 나오는 게 분배 문제라든지 도시 농촌 간의 격차 완화 그리고 이제 소비 확대. 그렇죠. 도시와 또 내륙 개발 뭐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부 섹터들이나 종목들에는 다 일부 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증시에서는 소비 확대 수혜군이라든지 투자 확대 수혜군 모두 일부 좀 긍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도시와 관련해서는 이제 소비 지출이 예전에 북경하고 상해 쪽 보면 이러한 정부 정책 나오고 나서 10년 동안 소매 판매가 10년간 무려 4배 증가했던 경험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도시화가 진행되는 쪽에 모멘텀 받는다 그러면 중국에 진출해 있는 소비 관련 쪽들은 좀 긴 흐름에서는 실적이 좀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특히 어제 나왔던 차익 실현 매물은 네. 엔화라든지 뭐 이런 거 연결이 된 것 같고요. 단계 조금 이제 춘절 앞두고 좀 올랐던 부분에 대한 미리 빠져나가는 그런 어떤 차익 실현 매물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환율 관련해서는 여전히 좀 불확실한 변수가 많은데 우리 원달러 흐름이 문제일 것 같은데 오늘 또 상당히 좀 오릅니다. 네. 어쨌든 뭐 하지만 긴 흐름에서 봤을 때는 이 중국 소비 확대 수혜군은 좀 긴 관점에서 접근은 가능할 것 같고요. 종목별로는 작년 시즌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작년 양회 때 3월 달이죠. 3월 월간 수익률을 좀 살펴봤는데 지난 2012년 3월 한 달간 삼성전자가 5% 상승했었고요. 또 현대차가 7%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쪽에서는 그때랑 지금 조금 이제 일본 문제 때문에 상황이 달라지긴 네. 했습니다만 아모레퍼시픽이 16% 올랐었고요. 에이블리시엔스가 가장 좋았었는데 작년 3월 양해 기간 한 달 동안 26%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호텔신라가 13%, 또 파라다이스가 11%,
오리온도 좀 좋았었어요. 12% 올랐었고, 그다음에 락앤락 오늘 좀 밀리는데 락앤락과 필라코리아가 나란히 9% 올랐던 경험치가 있고, 그리고 음식료 쪽에서는 대상이 8%, 그리고 CJ제일제당이 4%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카지노 쪽은 제가 점검을 안 했는데 네. 카지노는 긴 흐름에서 봤을 때 지금 뭐 증설 나오고 있습니다만 국내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도 추가 증설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이어서 이건 조금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긴 한데요. 좀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제외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난해와 상황이 좀 달라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ABCNC는 지난해 진짜 상당히 강했는데 네. 올해는 좀 흐름이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아직까지 지표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한 이슈 나오가 끝나면 11시 전후에서 좀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시청자분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물가 상승률 수출 지표는 예정대로 발표를 하는데요. 오늘 예정되어 있던 산업 생산이나 소매 판매 그리고 고정자산 투자는 중국에서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 지표들은 오는 3월까지 발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또 외신들은 중국의 경제 지표들이 너무나 투명하지 않다 이런 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좀 그런 지적들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지표가 곧 나올 것 같으니까 나오면은 예상보다 만약에 못했을 때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예상보다 좋았을 때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로 간단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예상치보다 이제 못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제 수출은 작년 6월 1일 최대치 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예상대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다만 이제 수입 예상치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이제 올라갈 수도 있는데 글쎄요, 뭐 그런 부분을 너무 크게 그렇게 보기보다는 GDP 성장률이 이어짐에 따라서 물가 상승률도 올라가는 그런 측면이고 계절성을 좀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네, 해설위원님. 네, 일단 오늘은 이제 원달러가 시장 키를 쥐고 있는데요. 원달러 계속 올라가면서 자동차 IT 좋은지 봐야 되겠고요. 일단 중국 지표가 수출 수입 다 좋게 나오면 일단 물동량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한진해운, 뭐 페노션 이렇게 운송주 쪽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적이 좀 주춤하긴 한데 그래도 화학 철강 쪽이 살짝 들어주는지도 좀 점검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중국 수출 지표 전망해보고요. 또 춘절 효과까지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